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더글라스 케네디 글, 조한 스파르 그림, 조동섭 옮김. 밝은 세상. 우린 조금 다를 뿐인걸.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의 눈으로 보는 다름과 두려움에 대한 유쾌한 통찰. 어느 날 오로르는 루시와 함께 수영장에 간다. 그런데 그곳에 잔혹이들이 나타난다. 잔혹이들은 루시와 같은 학교인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이다. 잔혹이들은 수영복을 입은 루시를 평소처럼 코끼리라 부르며 괴롭히고 겁먹은 루시는 그들을 피해 도망친다.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더글라스 케네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런던, 파리, 베를린, 몰타 섬을 오가며 살고 있다. 조국인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작가로 유명하며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한때 극단을 운영하며 직접 희곡을 쓰기도 했고 이야기체의 여행 책자를 쓰다가 소설 집필을 시작했다. 주요 작품으로 빅피처, 빅퀘스천, 파리 5구의 여인, 위험한 관계 등이 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다 안다. 내가 가진 신비한 힘이다. 엄마가 행복하려고 무지했을 때 나는 사실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볼 수 있다. 아빠가 자기의 새로운 삶에 만족한다고 말할 때 나는 아빠의 걱정이 다 보인다. 나한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언니는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다. 너의 그 신비한 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 8달 전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엄마한테 물었다. 언니의 말이 사실인지, 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인지 물었다. 엄마가 말했다. 오로르, 그 신비한 힘은 소중한 재능이야. 너는 네 이름 그대로야. 진짜 햇살. 오로르. 내 이름. 아빠가 이야기해 주었다. 옛날 옛적에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밤에는 호롱불로 빛을 밝히던 옛날에 사람들은 오로르 여신을 숭배했다고. 오로르 여신은 아침마다 햇님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었다. 오로르는 어둠을 쫓아냈다. 아빠가 말했다. 오로르, 그게 너야. 너는 늘 어둠을 사라지게 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내 신비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얼마 전에 조지아는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조지아는 선생님이 말했다. 사람들을 돕는 것도 신비한 일이야. 조지아는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2 골목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엄마 아빠는 세네갈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여기서 아주 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다. 선생님은 아주 환하게 웃고 늘 책을 읽으며 정치 이야기를 한다. 모두가 항상 남을 탓하는 세상에 맞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아주 똑똑하다. 선생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불이라고 했다. 공정하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선생님은 항상 내게 말한다. 공정해야 해. 꼭 그렇게 살아야 해. 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가지 않는다. 집이 학교고 조지아는 선생님과 매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한다. 세상을 향해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조지아는 선생님이다. 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글로 쓴다. 하고 싶은 말 모두, 생각하는 것 모두. 그리고 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한다. 조지아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엄마와 아빠와 언니와 다른 모두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선생님은 내게 검은색 직사각형의 하얀 화면이 있는 예쁜 물건을 줬다. 이건 태블릿이고 이게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태블릿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선생님은 나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 능숙해지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야 해. 난 오로르가 분명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배우는데 1년도 넘게 걸렸다. 하지만 나는 태블릿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말하는 법까지 터득했다. 태블릿으로 말하게 된 후에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었다. 내 진짜 신비한 힘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을 때 선생님이 물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나는 곧장 태블릿에 대답을 적었다. 선생님 생각. 오로르가 영리한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영리할까? 눈을 통해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 눈이 휘둥그레졌다. 또 선생님 생각. 레옹이 오니까 집에 가는 길에 와인을 사야지. 두 번째 대답에는 더 휘둥그레졌다. 레옹은 선생님 애인이다. 진짜 초능력이잖아. 나는 평형을 좋아한다. 조지 않는 선생님은 물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개구리를 생각하라고 말했다. 양팔은 앞으로 쭉 뻗어서 양쪽으로 물을 밀고 발로 물을 찬다. 자유형도 배영도 해봤는데 평형이 제일 좋다. 개구리는 물에서 빨리 헤엄치면서도 주위 모든 걸 지켜보고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수영장 한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물속 깊이 들어가던 루시 언니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다. 언니가 루시 언니를 바로 눕혀서 손을 잡고 헤엄쳐 엄마가 앉아있던 곳까지 데려갔다. 그렇지만 엄마는 이제 앉아있지 않고 걱정하는 얼굴로 일어서 있었다. 엄마는 언니가 루시 언니를 안전한 곳에 끌어올리고 내가 뒤따라오는 걸 지켜보았다. 나는 언니가 지치면 도우려고 가까이 있었지만 언니는 혼자 힘으로 친구를 구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 같았다. 루시 언니가 물 밖으로 나가자 엄마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루시 언니가 말했다. 갑자기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수영하기에 제 몸이 너무 커요. 엄마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구나 가끔 겁먹을 때가 있어. 엄마가 우리 셋에게 수건을 건넸다. 나는 몸을 닦은 뒤에 태블릿을 집었다. 엄마, 언니랑 수영해. 난 루시 언니랑 놀고 있을게. 엄마는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즐거워했다. 엄마와 언니는 가운데로 수영해 갔고 언니가 용 바로 앞까지 갔다. 나와 수영장 바깥에 나란히 앉은 루시 언니는 용이 입으로 불을 뿜는 걸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루시 언니가 말했다. 나도 에밀리처럼 날씬하고 용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루시 언니도 아주 용감해. 그리 누구나 날씬해야 하는 건 아니야. 갑자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코끼리가 전응아랑 얘기하고 있네. 도로테, 그리고 잔혹이들까지. 우리는 포위되었다. 루시 언니는 겁먹은 표정이었다. 나는 태블릿에 적었다. 늘 무리지어서 다녀야 하지? 그래야 힘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도로테가 말했다. 말도 못하는 바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내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그리고 도로테는 루시 언니에게 말했다. 햇빛에 내놓은 치즈 덩어리 같네. 루시 언니가 일어섰다. 뺨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재빨리 태블릿을 도로테 눈앞으로 들어올렸다. 잔인하게 행동하며 어른이 된 것 같지? 그렇지만 유치한 게 더 드러날 뿐이야. 도로테가 내 태블릿을 뺏으려 했다. 나는 태블릿을 꽉 쥐었다. 루시 언니가 도로테와 나 사이에 서서 말했다.
그만해! 잔혹이들 중 한 명이 휴대폰 카메라로 루시 언니를 찍었다. 도로테가 말했다. 그 사진 지금 당장 페이스북에 올려. 수영복 입은 저 못생긴 모습을 세상에 알리자. 루시 언니가 갑자기 도로테의 수영복을 잡더니 휙 돌려서 수영장에 내던졌다. 그리고 탈의실 쪽으로 달려갔다. 도로테는 수영장에서 빠져나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나를 가리켰다. 저 태블릿 부셔버려! 도로테가 잔혹이들에게 소리쳤지만 나는 벌써 루시 언니를 뒤쫓아서 달리고 있었다. 탈의실 앞 식당에는 사람이 많았다. 루시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 잔혹이들이 나를 잡으려 소리쳤다. 다른 쪽으로 유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빠져나가며 달렸다. 뒤에서 도로테와 잔혹이들이 쫓아왔다. 식당 문 가까이 왔을 때 몸을 숙이고 다른 방향으로 내달렸다. 사람들 몸에 부딪히면서도 최대한 빨리 달렸다. 최대한 큰 글자로 쓴 태블릿도 위로 쳐들었다. 나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사라진 친구를 찾고 있어요. 오로르는 루시 언니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는 오로르를 통해서 주변 친구들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 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